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뭘 먼저 집을지를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국이 뜨거우면 후후 불면서 먼저 한 모금 하고 그게 밥 먹는 거지. 거기 무슨 순서가 있냐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무심한 습관 안에 몸이 달라지는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아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거나 뭔가를 끊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그 밥상 그대로예요. 메뉴도 양도 재료도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딱 하나만요. 무엇을 먼저 입에 넣느냐. 그 순서 하나가 밥 먹고 나서 몸이 느껴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유독 졸리고 힘이 빠지는 오후, 이유 없이 단계 당기는 그 순간, 혈압 수치가 유독 높게 나오는 날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이 밥상 앞에 앉는 그 첫 번째 동작에 있을 수 있어요. 혈당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당뇨 있는 분들만 신경 쓰는 건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60대 이후부터는 당뇨가 없어도 혈당이 훨씬 더 민감하게 요동쳐요. 그리고 그 요동침이 혈압과 손을 잡고 있어요.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식사 한 번에 같이 출렁인다는 걸 오늘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억지로 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를 알면 밥상 앞에서의 작은 선택이 달라져요. 알고 나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같이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뭔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식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지요.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싶고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축 처지는 느낌. 텔레비전을 켜도 눈이 반쯤 감기고 괜히 단 것이 당기고 이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그제도 밥을 먹고 나면 꼭 이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해 겨울부터였나 아니면 더 오래됐나.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닌 건지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게 늘 헷갈렸어요. 병원 가서 물어보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주겠어요. 필요하신 거예요. 쉬세요 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또 하루 참는 거예요. 어느 날 혈압을 재봤더니 숫자가 좀 올라가 있고 의사 선생님은 싱겁게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해요.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런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은 없고 지시만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또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다 저녁이 되면 밥상 앞에 또 앉게 되고 예전 그대로 먹게 되고 한 번은 자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이런 거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 그냥 끊었어요. 밥 먹고 힘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괜히 걱정시키는 것도 싫었고 바쁜 애들한테 이런 게 뭔 말이냐 싶기도 하고 그렇게 또 혼자 소파에 앉아서 이거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찾아오는 그 무겁고 처지는 느낌.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고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순간 몸이 딱 그렇게 느껴져요. 무겁고 졸리고 기운 없고 단 것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당의 출렁임이 밥 먹는 순서와 생각보다 깊이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런 건지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아직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같이 봐야 해요. 왜냐면 알고 나면 밥상 앞에서의 그 작은 선택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경남 진주에 사는 72살 박순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례 씨는 텃밭을 가꾸는 분이에요. 손바닥만 한 마당 한쪽에 상추, 고추, 깻잎을 심어두고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그 시간이 좋다고 했어요. 해가 막 뜨는 시간, 흙냄새 맡으면서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아침이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밭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무겁다기보다는 뭔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텃밭에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럽고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1시간은 누워야 버텨지고 그러면서 텃밭에 안 나가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한번 왔을 때 밭이 좀 헝클어진 걸 보고 물었어요. 엄마, 밭에 안 나가? 순례 씨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딸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바쁘다고 하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었죠. 그냥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였어요. 그 즈음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도요. 순례 씨는 처음엔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당뇨라고 하면 뭔가 더 아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무겁고 피곤한 것뿐이니까요. 의사한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 앞에 앉았는데 오늘 점심은 뭘 어떻게 먹어야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분. 그날 밤에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눈은 감겨도 잠이 안 오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먹은 건가? 뭘 바꿔야 하나?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들이 어지럽게 돌았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그 상상이 잠깐 스치기도 했어요. 그 생각은 오래 붙잡고 싶지 않아서 얼른 다른 걸 생각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 앉았는데 순례 씨는 평소처럼 밥부터 한 숟갈 뜨려다가 멈췄어요. 텃밭에서 전날 뜯어온 상추가 그릇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냥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내가 직접 키운 건데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상추 2장, 깻잎 1장을 먼저 집었어요. 천천히 씹었어요. 그 다음에 두부조림을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어요. 그냥 그날 그렇게 먹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점심때 그 무겁던 느낌이 평소보다 조금 덜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그 다음 날도 텃밭에서 잎사귀를 뜯어왔어요. 또 먼저 집었어요. 그냥 습관처럼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변화는 소리 없이 왔어요. 어느 날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 가지 않았어요.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텃밭에요. 상추가 또 새로 자라 있었어요. 아, 그거 참 오랜만이다. 그게 다였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는 그 습관이 다시 생겼어요.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어요. 몇 달 뒤 다시 혈당을 재봤을 때 수치가 내려와 있었어요. 드라마틱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의사가 말했어요. 좋아지고 있네요 라고.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순례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밥을 나중에 먹는다는 게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요. 밥을 나중에 먹으면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익숙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었어요. 뭘 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서를 바꾼 것뿐이었어요. 텃밭에서 따온 잎사귀가 그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줬고 그 습관이 밥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밥상의 순서 하나가 몸의 리듬을 바꿨어요. 순례 씨의 텃밭은 이제 다시 매일 아침 돌봐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요. 오늘 이 이야기 혼자 들으시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 한 분께 슬쩍 전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같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담 없이 생각나실 때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순례 씨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뭘 먼저 집을지 스스로 선택하게 돼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이요. 피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에요. 밥을 먹으면 당연히 올라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예요. 흰쌀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게요. 밥알 안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빠르게 당으로 쪼개져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밥부터 먹으면요. 막힘없이 빠르게 소화가 되면서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러면 몸이 반응해요. 혈당을 내리려고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급하게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많이 나오면 혈당을 너무 많이 끌어내려 버릴 때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졸리고 무겁고 단 것이 당기는 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몸이 그 출렁임을 피로와 졸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출렁임이 하루에도 3번 끼니마다 반복되면요. 몸이 지쳐요. 그리고 혈관도 지쳐요. 여기서 혈압 이야기가 나와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순간 혈관 벽이 긴장해요. 혈관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게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려요. 혈압이 높은 분들 중에 식후에 유독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이유예요. 혈당과 혈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밥 한 끼에서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림이 오래 쌓이면 혈관이 버티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 당뇨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알면 방법이 생겨요. 모르면 두려움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은 밥상에 이미 있어요. 채소예요. 채소 안에는 식이섬유라는 게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쉽게 말하면 소화를 일부러 천천히 시키는 역할을 해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이 식이섬유가 먼저 깔려요. 그 위에 밥이 들어오면 소화가 느려져요. 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급하게 치솟지 않으니까 인슐린도 조용히 나와요. 그러면 식후에 그 무거운 느낌이 덜해요. 단백질도 비슷해요.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은 위장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도 같이 늦춰줘요. 그래서 채소 먼저, 단백질 조금, 그 다음에 밥. 이 순서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창한 식단표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양도, 메뉴도 똑같아요. 딱 하나,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국물 이야기예요. 뜨끈한 국물을 식사 처음에 홀짝이는 게 오랜 습관인 분들 많으시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국 안에 밥알이나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 그게 밥을 먼저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리고 국물이 짜게 간이 되어 있으면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은 조금 뒤에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끼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외식을 할 때도 있고 반찬이 별로 없는 날도 있고 그럴 때 억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채소 반찬이 딱 하나밖에 없어도 그걸 먼저 두세 젓가락 집는 것으로 충분해요.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순서 하나예요.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채소를 먼저 먹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몸은 혈압도 덜 흔들려요. 식후에 힘이 덜 빠지니까 조금 더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또 혈당이 안정되는 리듬이 생겨요. 이 연결이 한번 만들어지면 몸이 스스로 더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순례 씨가 상추를 먼저 집은 날 그분은 이 모든 걸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텃밭에서 따온 잎사귀가 눈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우연한 순서가 몸의 리듬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는 것만으로 몸이 당장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 나면 우연히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예요. 오늘 이야기 짧게 마음에 담아볼게요. 밥을 먹는 순서 하나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바꿔요. 혈당의 출렁임이 잦아들면 혈압도 덜 흔들리고 식후에 몸이 처지는 느낌도 달라져요. 채소 먼저, 단백질 조금, 그 다음 밥. 그 순서 하나가 우리 몸이 밥 한 끼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채소 반찬 하나를 집어보세요. 딱 두세 젓가락만요. 나물이든 김치든 상추쌈이든 뭐든 좋아요. 그걸 먼저 천천히 씹고 그 다음에 다른 반찬으로 가고 밥은 그 뒤에요. 그게 전부예요. 메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양을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먼저 입에 넣느냐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밥 먼저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 그 느낌. 수십 년의 습관이니까요. 어색한 게 당연해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해보시다 보면 몸이 먼저 알아채요. 밥 먹고 나서 그 처지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걸요. 오늘 저녁 그 한 번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심장도 혈관도 위장도. 그 몸한테 오늘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은 그 작은 선택을 기억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딱 한 번.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 또 한 번.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게 저한테는 내일도 함께 하자는 신호입니다. 이 자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듣고 싶을 때,
저도 여기 있을게요.